돌아온 탕화가 있습니다. 카림 벤제마 선생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이슈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뭐 벤제마가 왜 나가는지는 뭐 누구나 대충 아시겠지만 프랑스 대표팀 동료인 발비에나 선수가 쉽게 말해서 셀카 유출, 몰카 유출, 아무튼 뭐 그런 사적인 사진 유출 때문에 협박을 당한 적이 있는데 예. 벤제마가 그 벤제마 입장에서는 나는 사이에서 잘 풀어보려고 그랬던 거다라고 하지만 이제 협박범들의 입장에 동조해서 야 빨리 돈 주고 끝내라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협박범의 연락책 역할 비슷한 걸 했다라는 혐의를 받은 거죠. 네, 협박범들이 벤제마의 친구였죠. 네. 벤제마가 그 리옹 외곽 출신인데 당연히 이제 험난한 운전식을 보냈는데 벤제마의 친구들이 협박을 한 거고 벤제마는 말씀하신 대로 김정일이 말한 것처럼 나는 잘 풀어보려고 했다지만 대화가 한번 유출됐는데 엄청나게 그 욕하면서, 욕설을 예. 그러니까 벤제마와 그러니까 발비에나와의 대화가 아니고 벤제마랑 그 친구들의 대화가 예. 유출됐는데 야 그 뭐 이렇게 되게 발비에나를 되게 좀 깔보는 말투 같은 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냥 깔보는 게 아니라 제가 불어를 잘 모르지만 와 프랑스에는 욕을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 벤제마 말 되게 험하게 한다 라는 게 있어서 사실 5년 동안 안 뽑았었죠. 사실 벤제마가 이 최고 전성기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데시앙이 네. 또 까방권을 획득을 했고 근데 이번에 좀 했던 게 언론들이 그걸 좀 알았나 봐요. 한 이틀 3일 전부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 유로에는 벤제마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고 뉴스가 나오다가 결국에는 벤제마가 복귀를 했고 디디에 데시앙 감독이 말하기 전에 일단 그 노엘르 그라에라는 프랑스 축구협회장이 있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 그래요? 벤제마가 돌아와서 너무 기쁘다. 아 너무 그래요? 기쁘다. 왜냐면 벤제마가 그 했을 때도 이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벤제마의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번 일을 되게 두둔할 수는 없지만 벤제마가 그렇게 나쁜 애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이 노 회장이 너무 좋아했고 어쨌든 그 데시앙이 밝힌 게 벤제마가 되게 길게 대화를 했대요. 길게 얘기를 했고 길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대화는 밝힐 수 없지만 어쨌든 그거 끝에 선발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벤제마가 잘하는 선수고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졌지만 어쨌든 우리 이 팀에서 요구하는 수준도 무엇인지 알 거다 역할도 그런 식으로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뿐만 아니라 여러 선수들이 뭔가 구설수에 올랐는지 벤제마까지 포함해서 이 세 명을 언급하면서 누구나 실수한다. 하지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들 티랑이요? 네, 아들 티랑도 뽑았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데려온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언론 지금 난리 났어요. 삼각형만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벤제마가 들어간 공격진은 삼각형. 은바페가 왼쪽에 쓰고 벤제마가 오른쪽에 최전방에 오른쪽에 쓰고 그리즈만. 그 밑에 그리즈만이 쓰는. 여기서도 지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프랑스 언론들만이 아니고 이제 뭐 각종 설문조사에서 팬들조차도 역대 최강의 멤버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프랑스가 사실 그 성적으로 보면 2018 월드컵에 우승했기 때문에 세계 최강은 맞는데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봐도 벤제마가 들어오니까 이 스쿼드에 11명을 그냥 그려놔도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4-3-3으로 간다면 되게 신기하게 라비오를 측면 그 예전에 누구지? 메첼라 형태로. 캉테 홀딩에 라비오하고 포그바를 배치하는 형태로 그림들을 그리고 라비오는 있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마띠디가 했던 역할 정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띠디. 네. 그러니까 4-2-3-1에 마띠디가 맡겼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나오는 게 지금도 어쨌든 앞에 3명을 세우면 오른쪽에 뭐 은바페 그러면 최전방에 지루, 가운데 그 그리즈만이 생기면 이 키를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라비오를 또 거기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거는 좀 봐야 되겠다. 왜냐면 벤제마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벤제마가 들어온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거기다가 라비오하고 좀 스타일상 달라요. 마티디하고는. 그 지난번 월드컵 때 전술에다가 그냥 선수만 갖다 붙여 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공헌을 하고 있고 은바페한테 실제로 물어봤어요. 당연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벤제마 질문 받았을 텐데. 벤제마는 정말 위대한 선수고 벤제마보다 잘하는 선수가 지금 거의 없다라고 기쁨을 드러냈고 미쿠 선생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 브레멘의 이 아주 영웅께서 벤제마가 공격수들 간의 연계를 담당할 것이다. 팀이 더 강해질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지. 네.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프랑스 현재 선수단을 생각을 하면은 그냥 더블 볼란테 그러니까 캉테, 포그바 더블 볼란테 형태의
그리고 이제 그냥 그리즈만은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리즈만은 거기 설 때 가장 잘해요. 그리즈만 그쵸. 측면 설 때도 애매해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선 뭐 좌우에 뭐 코망이라던가 그 음바페랑 코망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선수라던가 뭐 그쪽에도 돌릴 수 있을 선수 많으니까 그게 가장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 공격진을 좀 말씀드리면 정말 이 나라가 한 거 없이 가진 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벤제마, 음바페, 그리즈만, 지루, 코망, 우스만 덴벨레, 마르쿠스 튀람, 위산 벤 예데르 이렇게 들어갔어요. 덴벨레, 튀랑이 거기 들어가는군요. 네, 덴벨레, 튀랑이 들어갔고 튀랑이나 아마 위산 벤 예데르가 조커로 쓸 텐데 그 상황에 따라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산 벤 예데르는 뭐 빠져 들어가서 넣는 건 기가 막히게 넣으니까 아마 선발로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튀랑은 아마 그 누군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면 오히려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클 것 같아요. 이 선수가 190의 거한인데 발이 빠르고 뭐 측면 돌파도 즐기는지라 아마 뭐 음바페가 쉬지 않겠지만 누군가 한 자리 빈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벤제마 얘기를 마무리하죠. 프랑스인들의 어떤 국민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오래 탐구해온 입장에서 벤제마의 복귀 같은 거는 뭐 있을 법한 일인가요?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저항은 없나요? 뭐 저항이 근데 5년이나 지난 일이라서 벤제마가 뭐 그 2020년에 사고치고 2020년에 뽑은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딴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 동조했을 거예요. 저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동료한테 아무리 우리가 프랑스고 벤제마가 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 했다 하더라도 저런 언사를 할 수 있냐? 근데 벤제마가 또 나와서 그랬거든요. 너는 친구들끼리 있을 때 욕 안 하냐? 막 이래가지고 감정이 좋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동료 근데 또 그렇죠. 당당한 약간 표정으로 얘기하고 그랬지. 그리고 근데 발부에나는 또 괜찮대. 발부에나는 내가 벤제마하고 다시 친구가 될 수는 없지만 대표팀에 같이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해서 공은 고공이고 사는 사다라고 그게 얘기했는데 저는 크게 작용을 했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아직 이게 법정에 그쵸. 근데 아마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게 그거가 면죄부 정도는 아니어도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니라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판결되면 정말 감옥 갈 수도 있는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5년형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프랑스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먼저 냄새를 풍기고 뭔가 그 데시앙도 계속 길게 얘기해서 한 거 보면 그 판결에서 벤제마가 적어도 감옥에 가는 일은 없어서 이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다 좋아하죠. 왜냐면 강한 팀을 갖고 싶잖아요. 데시앙은 이날 인터뷰 보면 그냥 벤제마 얘기만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계속 물어봅니다. 계속 물어보고 무슨 역할을 살길 거냐 물어보고 뭐 벤제마하고 얘기했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다 벤제마 질문을 받고 이런 거 보면 벤제마를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선수 벤제마는. 근데 이제 범죄마는 감옥에 갈 수 있지만 벤제마는 괜찮은 것 같고. 네, 뭐 프랑스는 전력도 그 월드컵이랑 유로를 연달아 우승한 전력이 있는데 그 월드컵 우승한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고 연속 우승을 하고 싶을 텐데 사실 지난번 우승이 그렇게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죠, 거기에서 그렇죠. 지루를 벤제마로 갈아 낀다면 정말 극적인 전력 상승이긴 하죠. 저는 그게 가장 컸다고 생각해요. 벤제마 복귀에는. 왜냐면은 벤제마가 안 뽑히면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주전으로 쓸 수 있는 공격수에서 믿을 선수가 없어요. 지루도 지금 주전이 아니죠. 첼시에서 거의 못 나오고 있죠. 솔직히 네네. 말하면 단순 주전이 아닌 게 아니고 거의 못 나오고 있어. 그렇지. 지루. 다른 때는 네. 뭐 유로파리그 캐리라도 했는데 이번 네. 시즌은 지루가 그러지도 못하고 벤 있죠. 예데르는 원톱에서는 검증이 되지 않은 선수예요. 그가 투톱에서 거의 뛰고 그런 선수기 때문에 그리고 전형적인 스코어러 유형이기 때문에 그가 혼자서 원톱에서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고 튀랑도 이번 시즌에 부상도 많아가지고 부상이 많았죠. 경기 자체도 적은데다가 이 선수는 그러니까 대표팀 레벨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선수예요. 그렇죠. 튀랑 같은 경우도. 그 외에 거기가 톱에 설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프랑스가 저는 그게 컸다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최근에 그 프랑스가 성적도 조금 애매까리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발목을 잡히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무승부에 그치는 경우들이. 수비진은 5군까지 나온다 뭐 이러지만 네. 공격진은 좀 그만큼 뎁스가 두텁진 않으니까. 공격
지는 많은데 그게 대부분 측면에 좀 집중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가운데서 티랑도 솔직히 말하면 측면에서 측면이죠. 뛰거든요. 그렇게 큰데 측면에서 예. 뛴다. 차라리 그러니까 토브 뽑을 거면 플레이어를 뽑아야 되는 게 더 맞을 정도로. 만약에 안 들어갔다면 라카제트가 들어갔었어요. 그랬죠. 근데 라카제트도 라카제트. 사실 지금 주전에서 조금 밀려나는. 믿기가 어렵잖아요. 예. 지금. 심지어는 그리즈만도 컨디션은 별로 안 좋다고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프랑스의 기존에 뽑던 선수 중에서 잘 하고 있고 아주 절정인 선수가 없네요. 그런 선수는 예. 그러니까 그런 선수는 9번 새로 유형에서는 없죠. 은바페도 아니, 사실 그- 9번 그런 선수는 아니고. 새로 뽑은 벤제마. 측면도 약간 다 애매하긴 그렇죠, 해요. 그렇죠. 왜냐면 코망이 그나마 가장 꾸준하게 좋은, 그러니까 은바페 제외하고 은바페는 네네. 워낙 독보적이니까 그 외에 한 명 하면은 그나마 코망인 거거든요. 근데 코망도 계속 부상에 달고 뛰는 그렇죠. 선수다 보니까 이번 시즌도 그래갖고 부상이 많았거든요. 코망 이번 시즌도 역시나. 그러니까 아마 김종규가 얘기한 저 유로에서 다시 우승을 하려면 이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한다고 우승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승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는 벤제마의 선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번들이 지금 안 나오니까 9번들이 진짜 이제 별로 없고 지금은 또 9번이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은바페도 못 살고 그리즈만도 못 사는 상황이라서 황금 삼각형 쓰고 있습니다. 지금 나왔어요. 지금 설레발이 좀 시작됐는데 황금 삼각형이 뭐나? 우리가 꿈꾸던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고 황금 삼각형은 불어는 뭔가요? 트리앙글도 오른데 예,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즈만이 사실 벤제마하고 엄청 친한 친구예요. 둘이 엄청 절친한 친구라서 그리즈만은 계속해서 벤제마가 그러니까 지루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벤제마가 오면 참 좋겠다. 벤제마 정말 좋은 선수고 좋은 친구다라고 많이 했는데 그거는 아마 자기를 또 가장 잘 살려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 자꾸 나오는 거는 그리즈만이 좀 너무 입김이 센 게 아닌가 싶은 얘기들도 나올 수밖에 이번에는 없어요. 안 나와서 아니, 옛날에 아니 근데 제 말은 그가 벤제마도 벤제마 얘기도 그렇고 그 라포르트가 프랑스에 못 뽑힌 이유가 그리즈만 때문이라는 얘기들이 그런 루머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둘이 사이가 안 좋다. 특히 그러니까 그리즈만 소시에다드였고 그리고 이제 라포르트는 빌바오였다 보니까 뭐 막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같은 바스크 쪽이면서도 그래. 근데 한창 그거가 라포르트가 주가를 높였을 때 프랑스 대표팀이 그때 그리고 프랑스 대표팀이 왼쪽 센터백이 조금 애매했던 시기거든요. 뭐 왜냐면은 웅티티 장기 부상 당한다면 완전히 바보 됐죠. 랑글레는 항상 욕먹는 선수였죠. 지금이야 킴펜베가 등장을 했고 라포르트도 내려왔으니까 얘기가 안 나오는 거지만 그래서 결국 스페인으로 귀화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라포르트는 스페인으로 간다고 하죠.